안녕하세요. 석동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업할 내용이 바로 무장 독립투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요. 구석기부터 해서 김대중 정부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공부하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그 주제만 묶어서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무장 독립투쟁. 최근에요, 암살이라든가 또는 밀정 같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그분들의 값진 희생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쉽지가 않죠. 너무나 단어들이 복잡하고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단어를 보면 쉽게 늘 펜이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근현대사를 가지고 공부할 때 학창시절에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근포자. 근현대사 포기한 사람들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 무장 독립투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무포자라고도 하죠. 이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시험에 넣으면 난 모르겠다. 하늘의 뜻을 맡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다른 기본서는 뭡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것만 알면 100% 9급이든 7급이든 또는 그게 한검이든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오늘 1탄, 그 다음 이어서 2탄, 총 2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내용만 외우고 있다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요, 지난 시간에 3.1운동이 발발했었죠. 자,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게 참여했던 최대의 민족운동이었지만 일본에게 큰 타격은 주지 못했죠. 자, 3.1운동 막바지 비폭력적이었던 모습에서 조금씩 폭력적인 경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평화시였기 때문에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3.1운동 당시 때 평화시 이거에 대한 한계를 갖다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평화시로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총과 칼로서 일본에게 맞서자는 거죠. 그래서 무장 독립투쟁.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910년대는, 즉 3.1운동 이전에는요, 이 무장 독립투쟁을 위한 어떤 기지들이 건설되는 기반이 다져진 시기였다면 이 본격적인 무장 독립투쟁은 20년대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장 독립투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탄, 2탄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오늘 30분 동안은 1920년대, 오늘 30분 동안은 1920년대, 그 다음에 1930년대 전반까지 만주를 중심으로 있었던 무장 독립투쟁에 정리할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2탄에서는 나머지 30년대 후반이랑 40년대 무장 독립투쟁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랑 오늘 배울 내용들은 조금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그냥 간단한 내용만 좀 외우면 돼.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순서가 중요해. 오늘은 30년대 전반까지 무투의 경우에는 시간에 순서를 갖다 찾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연도, 사건의 순서에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19년 3.1운동을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독립군 부대 몇 개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압록강 있고요. 이 압록강 맞은편 서간도라고 하죠. 자, 1910년대 신민의 이혜영 형제의 노력으로 이 지역에 독립군 기지가 건설되었죠. 여러분 아시는 삼원보, 그리고 신흥 강습소가 만들어졌고요.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개편이 됩니다. 그 신흥무관학교 추진자들이 만들었던 독립군 부대입니다. 서로 군정사. 지청천이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었습니다. 19년에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군 부대가 왕성하게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북간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두산 바로 위절. 자, 이 북간도 지역에 많은 독립군 부대가 등장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야 되는 독립군 부대. 자, 일단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좀 외울게요. 자, 그 다음 이 북한도에 있었던 1911년 중강단이라는 단체 기억나시죠? 이 단체가 개편을 거치면서 19년에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뭐냐면 북로군정서. 주로 대종교 계열이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자진 장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군대의 경우에는 조금 외워두셔야겠습니다.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군대가 있습니까? 얘기하면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국무도덕부군. 요거는 최진동이 이끌었던 독립군 부대. 그 다음에 국민해군. 요거는 이제 안무가 사령관으로 있었던 독립군 부대. 자, 이 외에도요, 이 북간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군 부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독립군 부대는 꼭 외우시고요. 이 두 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연해주 있죠. 러시아 맞닿아 있는 연해주에도 혈성당 같은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공무원 시험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독립군 부대는 두 개입니다. 독립군,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북로군정사. 이 정도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요.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920년대입니다. 자, 처음에 할 걸 1920년대. 시간 순서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 북한대 보시면 저기 대한독립군이라든가 또는 국무도덕부군, 그 다음에 국민회군 같은 수많은 독립군 부대들 있죠. 자, 이들은 일본군에 비해서 전력이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주로 밤에, 새벽에 많은 활동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죠. 또는 국무도덕부군 또는 국민회군. 자, 이들은 밤에 두만강을 갖다 넘어옵니다. 새벽에요. 그리고 함경도 지역에 있는 일본 경찰서라든가 식민통치국을 갖다 습격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걸 갖다가 국내 진입작전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이와 같은 독립군 부대의 기습으로 인해서 이 함경도 지역에 대한 식민통치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죠. 그다음에 일본 놈들이 봤을 때요, 여기 이 북한도 만주에 있는 수많은 독립군은요, 눈에 가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이와 같은 작전을 갖다 많이 벌였던 군대가 바로 뭐냐면 대한독립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제는 더 이상 이걸 두고 보지 않고요, 군대를 갖다 파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만주는요, 아직까지는 중국 영향력 하에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대는 파견할 수 없었고 일부의 병력을 갖다 보내게 된다. 일본군. 자, 일본군이요, 북간도에 있는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자, 이때 다시 올라올게요. 자, 북로군정선은 빼야겠지. 북로군정선은 빼고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국무도덕부군, 그 다음에 안 먹는 국민회군. 자, 얘들이 연합해가지고 일본에게 승리를 갖다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최초의 승리. 자, 어디입니까? 얘기하면 바로 우리나라 끝. 이 봉오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1920년. 그죠? 6월 달에 일본군에 맞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일본은 놀란 거죠. 이 독립군 부대. 상당하구나. 얘들을 갖다 없애지 않는 한 완전한 식민통치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대규모의 병력을 갖다 만주에 보내서 독립군을 소탕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만주에 대규모 병력을 갖다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봉오동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훈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만주에 있는 마적들 있죠. 자, 만주에 있는 마적들을 갖다 뭡니까 이용해가지고 이 훈춘 지역에 있는 일본 공사관 또는 일본인들 갖다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한국인 소행처럼 사건을 갖다가 조작하죠. 결국 일본은요, 우리 국민을 갖다 공격한 한국인들, 독립군 부대 놔둘 수 없다는 얘기지. 자, 이와 같은 명분 아래 두 개 사단, 약 2만 명의 병력을 갖다가 이 만주 지방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있던 모든 독립군 부대가 서로 연합하게 돼. 자, 그리고 이제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얘기하면 첫 번째 뿔따구 보이시죠? 우리나라 크게 뿔따구 두 개 있는데 이 첫 번째 뿔따구 바로 어디냐면 백두산이잖아. 이 백두산 앞쪽으로 유인하게 되는 거지. 평지에서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또한 낮에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2,000명의 군대가 2만 명을 상대해야 되잖아.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얘기하면 청산리입니다. 청산리 됐죠? 자, 1920년 10월입니다. 자, 누가 연합했습니까?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북한도에 있는 군대들 전부 다 연합했다고 보시면 돼.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국민의 군. 국무도독부군. 이 연합된 부대가 백두산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6일 동안 약 10여 차례 거친 전투를 갖다 벌이게 됩니다. 낮에는 안 싸워요. 낮에는 무조건 백두산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밤에 일본군 진지를 갖다가 기습했다 보시면 돼. 우리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일본만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안게 되죠. 결국 우리가 거뒀던 20년대 최대의 승리가 바로 뭐냐면 청산리 대첩이야. 자, 근데 이 대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면전을 피한 거죠. 밤에만 싸웠던 거지. 그죠? 뛰어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전투를 했던 겁니다. 자, 일본군은 대패했고요.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자,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밤에 추웠을 거 아니야. 옷, 그죠? 그 다음에 먹을 거, 중옥밥, 전부 다 누가? 여기 있는 간도에 있는 많은 우리 교민들이 전부 다 밤에 몰래 전해줬겠지. 그럼 총, 당시 엄청 비싸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교민들이 지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청산리 전투의 대첩에 대한 패배는 곧바로 이 간도 지역에 있는 교민들에 대한 복수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서간도도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 청산리 대첩 직후에요. 이 북간도 지역, 그죠? 이듬해 4월까지요. 일본에 대한 엄청난 복수가 시작됩니다. 간도 교민을 갖다가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을 발생하지. 자,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간도 참변. 간도 참변. 자, 간도 참변은요, 1920년 10월부터요,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0명이 넘는 교민들이 학살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간도 참변이 났던 1920년 있죠. 요때 경신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경신대참변이라고도 합니다. 자, 만주와 간도 독립군 부대는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민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얘기하면 여기 만주와 소련이 맞닿아 있는 호수 있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신카이호거든. 이 신카이호 옆에 있는 이 지역 이름이 바로 뭐냐면 밀산부란 지역입니다. 자, 이 밀산부란 지역에 모두 다 이동하게 되고 거기 전부 다 결집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독립군 부대를 연합해서 만들었던 군대가 바로 뭡니까? 얘기하면 대한독립군단. 1920년 12월입니다. 자, 다 모였습니다. 김자진도 모이고요. 홍범도도 모이고 서울도 모이고 지청전도 모이고 다 모여서 연합해서 만든 군단이야. 그래서 서일을 갖다가 총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해야겠죠. 자, 이 당시 소련입니다. 자, 1917년 이 소련은 뭡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하게 되고요.
레닌은 민족 자결주의. 우리 민족에게도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약속을 믿고 소련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소련은요, 적세군과 백세군, 즉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다투던 시기였거든. 내전 중이었단 말이야. 적세군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씹어보더니 한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당시 적세군과 대립하고 있던 백세군을 지원했던 게 바로 일본군. 그죠? 자, 백세군이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일본은 돌아가야 되지만 적세군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자, 자유시로 이동한 한국 독립군 부대의 무기를 무장 해제하라. 그러면 우리가 떠나겠다.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적세군의 말을 듣고 소련용으로 이동했지만 결국 이 적세군은요,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기를 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 무기는요, 엄청 비싸죠. 사실 뭡니까? 한자로 얻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내놓을 수 없겠다. 두 번째, 이 대한독립군단 안에는요, 뱃사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스타급의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뭐 지청천, 홍범도, 서일,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았다 보시면 돼. 결국 서일 같은 분들은 일단은 살고 보자. 일단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자. 근데 뭐 김자진 같은 분들 안 된다. 결국은 그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무장 해제에 거부하게 되면서 수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얘기하면 자유시 참변. 자, 소련령에서 발생했던 자유시 참변. 1921년. 순서 잘 따라오겠지, 그지? 자,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자, 그거는 여기 다시 봅시다. 자, 자유시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다시 만주지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들은요, 이 지역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압록강 맞은편에, 참의부, 육군 주만 참의부. 1923년에. 자, 그리고 이어서 길림 쪽에, 정의부. 1924년.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 시민부. 1925년. 자, 다시 돌아온 독립군부대는요, 이와 같은 단체를 갖다 조직합니다. 자, 이 단체는 뭡니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지역에 있는 교민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갖다 걷어들이고 치안감과 행정 서비스를 해주죠. 근데 이 산하에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면 군대도 있습니다. 네, 군대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군의 지휘 역할을 했던 지휘부, 즉 군정부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 자, 다시 한 번 더. 자, 참, 정, 신. 요거는 이제 아까 따서 외우자. 참, 정, 그 다음에 신. 요 세 개를 합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삼부라고 합니다. 삼부의 성립. 자, 시기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자, 참, 정신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참의부는 임시정부 관할지역에 있었습니다. 뭐 알 필요 없어요. 뭘 기게 됩니까? 정의부요. 남만주 지역 길림 쪽에 있었습니다. 뭐 지청천 등이 주도했었고요. 시민부, 김자진 등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얘기하면 얘들은 민정부였다. 세금도 거두고 행정 서비스를 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갖다 지휘했다. 산하에 군대를 두고 있었다. 군정부.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으로서 함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 각자가요, 상권 분립을 갖추고 헌법도 갖추고 있었어. 이들 하나 자체의 문간을 상권 분립도 돼 있고 헌법 독자적 가지고 있어. 상권 분립 돼 있고 독자적 헌법, 상권 분립 돼 있고 독자적 헌법. 시험문제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얘가 입법부다. 얘가 뭐 행정부다. 얘가 뭐 사법부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각각 상권 분립이 따로따로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와 같은 문간은 3부가 성립되었던 게 바로 1920년대 중반이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독립군 부대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본은 이걸 통제를 해야겠거든. 그래서 당시에 만주 지역을 통치하던 군벌 짱꼬리를 갖다가 미시아라는 총독부의 국장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했던 협정이 있습니다. 자, 3부를 갖다 통제하기 위해서 맺었던 미시아 협정. 1925년입니다.
삼부를 갖다 통제하기 위한 거죠. 자, 만주궁불이었던 짱꼬리, 그 다음에 총독부의 경묵장이었던 미세아가 만나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량선인, 불량한 조선인들의 무기를 압수해라. 불량한 조선인들을 체포해서 일본 관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상금을 주겠다. 그 상금의 일부는 넣어가지고 나머지는 체포한 친구한테 줘라. 그래서 삼부를 갖다 통제하게 한 협정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의 협정으로 해서 삼부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아무래도요, 이 단체나 조직이 여러 개다 보니까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이 불가능한 거잖아. 또한 미스의 협정으로 인해서 삼부의 활동이 억제됐죠.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요, 신간의 민족 유일당 운동, 좌와 우의 이념 대립을 지향하고 멀리하고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립적인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자,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삼부의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유입니다. 이유. 미스 협정 이후에 삼부의 통합운동. 자,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합니다. 완전히 하나로 합치는 거에는 실패하게 돼야겠지. 자, 하지만 이들끼리 서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결국 두 개로 통합이 됩니다. 참정신. 자, 일단 북만주에 하나 통합이 돼요. 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집니까? 얘기하면 혁신의회. (1928년에)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도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이 참의부 지역에, 그죠? 여기 보니까 국민부. 1929년. 그래서 이 삼부의 통합 운동이 있었던 게 바로 1920년대 후반입니다. 시기 중요하지. 1920년대 후반. 그래서 좀 구분해서 외우자. 자, 저 위에 보시면요, 신카이호 옆에 보이시죠? 바로 북만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 맞은편 서간도 지역, 이게 남만주 지역. 두 개의 단체가 만들어지지. 자, 북만주에서는 우리가 혁신회가 만들어졌잖아. 그지? 근데 곧바로 단체를 갖다 개명한다, 개칭한다, 개편한다. 자, 뭐로 개칭됩니까? 얘기하면 한국 독립당으로. 그러면 이 시기 때 만주에 있는 단체 조직은 그 산하의 군대를 갖다 거느리고 있거든. 그 산하의 군대가 바로 뭐냐면 한국 독립군. 자, 총지휘관은 지청천이었습니다. 그럼 남만주입니다. 자, 남만주에는요, 자, 우리가 아까 1929년에 만들었던 게 바로 국민부였지. 곧바로 개편이 이루어져야겠지. 그래서 뭐로 개편됩니까? 얘기하면 조선혁명당. 자, 그리고 산하에 만들었던 군대, 바로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은 양세봉. 자, 그래서 얘들아, 이런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와 같은 단체와 군대는 삼부의 통합 결과 만들어진 두 개의 단체이자 두 개의 군대라 보시면 돼.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했던 게 바로 1920년대 후반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931년이 되면 결국 일본이 조작했던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자, 만주사변이 발생하면서 사실 이 만주 지역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계례 정권이었던 후이를 갖다가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이 만주 지역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지. 자, 만주사변에 의한 보자. 자, 1920년대 후반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만주사변 발생하죠. 1931년입니다. 자, 만주가 일본 땅으로 일본의 영향력 하에 넘어가게 되고요. 이 결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지.
결국 우리도 그러니까 일본이 적이지만 중국도 이제 일본이 적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떤 나라와 연대성이 필요하겠니? 바로 여기 있는 중국입니다. 우리와 중국의 목표는 하나거든. 어떤 나라를? 일본을 갖다 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대 전반이 되면 이 중국과 서로 연합해서 일본에 맞서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한중 연합작전. 다시 올라가서. 요게 있었던 게 1930년대. 전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이 한중연합작전도 여러분 좀 외우셔야 한다. 자, 잘 봐봐. 자, 보세요. 자, 2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군대가 두 개 있죠. 한국 독립군, 북만주에. 그럼 남반주에 뭡니까? 조선 혁명군 있죠. 자, 한번 가볼게. 자, 보자. 자, 여기 다시 올게. 지도로 와가지고. 자, 여기 뭡니까? 있는 군대. 20년대 후반부터 볼 수 있는 군대가 있을 거고요. 여기 압록강 맞은편. 서간도에서 볼 수 있는 20년대 후반부터 볼 수 있는 군대가 있겠죠. 자, 이 북만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20년대 후반부터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 독립군이지. 누가 총사령관입니까? 지청선이죠. 그럼 남반주에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뭐였죠? 조선 혁명군이죠. 자, 이들이요. 1931년 만주 사변이 발생하자 어떤 나라와 중국과 서로 연합하게 되잖아. 한중 연합작전이 시작된다. 자, 한국 독립군은 이 북만주 지역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맞서 전투를 하게 되고요. 승리를 거뒀던 전투들이 있습니다. 쌍성보 전투, 대전 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사도하자 전투. 자, 그 다음 남반주입니다. 남반주는 조선혁명군이 있고요. 자, 이들은 중국 호로군과 중국 의용군과 연합합니다. 의용군. 그래서 여기서 벌였던 전투가 영릉가 전투, 그 다음에 흥경성 전투. 이와 같은 일본에 맞섰던 전투가 이제 30년대 초반에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일본은요 만주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갖다 보내게 되고요. 이와 같은 독립군의 활동도 상당히 위축됩니다. 자, 이와 같은 한중 연합 작전은요 만주 사변 직후에 잠시 반짝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요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행하지 못했다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죠. 중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산하의 정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군 부대들을 전부 다 이동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에 있던 독립군 부대가 어디로?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30년대 후반 이후에 수많은 군대가 만들어지는 그 기틀이 다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30년대 후반부터는 만주에서 볼 수 있는 독립군 부대 활동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큰 전투는 아니고요. 조금 작은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자, 30년대 후반에도요.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 항일 유격대가 있습니다. 1930년에요.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자, 동북 항일 연군. 사회주의 계열의 유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마한 군대입니다. 자, 이들은요 1936년이 되면 이 이름으로 개편되고요. 함경도 지역에 있던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있죠. 이들과 민족협동전선, 독립을 위해서 서로 잠시나마 손을 갖다 잡게 돼요. 그래서 이 동북항일연군의 사회주의 간부들과 함경도 지역에 있던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요 만들었던 단체가 있습니다. 조국 광복회. 1936년에 좌우 합작 단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년 뒤 1937년이 되면요 이 동북항일연군이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함경도에 있던 조국 광복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몰래 함경도 보천포 지역을 갖다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일본 경찰서 등을 습격해가지고 승리를 갖다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천포 전투. 1937년.
그래서 30년대 후반에는요, 만주에서 거의 뭡니까 독립군의 활동을 볼 수는 없지만 자그마한 뭡니까 작지만 큰 승리죠. 보초포 전투가 있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김일성이 뭡니까 참여했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뭡니까 선전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무장 독립투쟁 1탄에서 뭡니까 정리했던 거는 바로 1920년대랑 30년대 전반까지 무장 독립투쟁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한번 뭔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 좀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무장 독립투쟁.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2탄에서 30년대 후반, 그 다음에 40년대까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끝이 납니다.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시 여기 맨 앞으로부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가셔갖고요. 자, 우리가 만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독립군 부대들이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서간도에서 볼 수 있는 서로 군정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자들이 많지. 자, 그 다음 1919년 이후에 볼 수 있는 북간도에서 볼 수 있는 독립군 부대. 이 친구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 두 개는 야무지게 외우셔야겠지. 봉오동이라든가 청산리를 갖다 주도했던 단체 아니겠습니까? 군대 아니겠습니까? 알 필요 없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입니다. 자, 순서를 갑니다. 자, 20년대랑 30년대 전반에는요. 시기와 순서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 자, 하나씩 따라봐봐. 자, 가장 먼저 가볼게. 자,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자, 만주 지역이에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작했던 사건. 훈춘, 봉오동, 그 다음에 훈춘. 자, 이어서 대규모의 일본군이 파견되고요. 독립군 연합부대가 백두산 앞에서 대승을 거두지 바로 청산리 대첩. 자, 일본의 그것에 대한 봉오동과 청산리에 대한 보복, 간도 참변 네 번째. 자, 간도 교민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하죠. 대한독립군단 다섯 번째. 자, 그리고 적색군의 도움을 갖다 바라면서 이동하게 되지만 큰 피해를 입었던 자유시 참변. 큰 피해를 입고 돌아오죠? 예. 자, 돌아와서 성립되었던 거 바로 참정신. 바로 3부의 성립. 자, 일본의 이 3부를 통제하기 위한 협정. 미세아 협정. 자, 미세아 협정에 맞서가지고요. 민족 유일당 운동도 영향받죠. 3부의 통합 결과 이와 같은 혁신위의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국민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와 같은 단체 또는 이와 같은 단체, 이와 같은 군대가 만드는 게 바로 20년대 후반 3부의 통합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만주 사변 발생하고 1930년대 전반에 있었던 작전이 바로 뭐냐면 한중 연합작전. 요게 되겠지. 그래서 자, 이것도 잘 구분하자. 잘 구분하셔야겠죠. 자, 북만주에 있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하나 팁을 좀 드리자 그러면 팁을 드리자면 자, 봐봐. 혁신의 맨 앞글자 봐봐. 맨 앞글자 히읗.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 히읗 앞글자.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히읗. 그럼 다시 돌아왔고 30년 전반 한국 독립군 히읗이 그 다음에 호로군 히읗. 이렇게 맨 앞자만 집중해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갖다 잘 구분한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진 건 언제죠? 20년대 후반입니다.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가 있었던 건 30년대 전반이죠. 이와 같은 시기를 갖다 잘 구분해야지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는 거지. 자, 7급을 준비하는 친구든 9급을 준비하는 친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요, 무장 독립투쟁의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고 인물과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개 년 기출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직렬이든. 자, 앞에 있는 내용만 아시면 20년대, 30년대 전반까지 무툭 완벽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30년대 후반이랑 40년대 전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건과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0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자, 열심히 배운 만큼 또
야무지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